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의 반만 건다. 왜? 오늘은 반만 했으니까. 아재 개그입니다. 여의도 타짜.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는 아마 본방불가서 할 것 같고, 오늘 뭘 할 거냐면 최근에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이슈,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독 보도들이 저희 SBS에서 그냥 그저께 녹음 파일, 미래사 녹음 파일 보도한 이후로 지금 이러면 보도 경쟁이 붙잖아요. 모든 언론에서 단독 보도, 메인 뉴스, 조간신문 할 거 없이 좀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좀 하죠. 서정호프에서 한번 초대해야 되겠어. 예? 내가 한번 섭외를 해보려고요. 여기 앉히시면 돼요. 예, 그러려고. 서정욱 변호사 한번 단독 코너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KBS에서도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비슷한 얘기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서울고검 소환 조사에는 모두 일절 응하지 않겠다. 하지만 특검에서 요구하는 소환 조사는 응하겠다. 이랬다는데, 난 아예 죽어도 못 나가. 내가 잡혀가면 잡혀가지. 요것도 아니고 지금 검찰을 안 되고 특검은 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건 서정욱 변호사 얘기도 되고 KBS 보도도 이렇거든요 지금. 예. 모르겠어요. 누구부터 하시까? 윤타짜. 아니, 모르겠어요. 정작 모른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두 부부,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만 산다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없어요. 일단 오늘만 피하면 돼요. 오늘 예. 검찰의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거 이 순간은 피하고 싶다. 영장이 집행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으로 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예. 카메라 있는 데서 끄집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싫다. 어허. 그러니까 특검은 나가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특검에 가서 소환 조사 받고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데 저는 특검에 나가는 부분도 예. 나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단은 쏘나기는 피하고 보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얘기는 그냥 검찰 소환에 응하면 당장 내일 모레인데 특검은 준비해야 되죠. 특검 꾸리면은 또 기존 수사 결과 검토해야 되죠. 그리고 참고인 먼저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피의자 부르려면 최소한 한 달, 두 달 있으니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다. 매일 늦게 맞고 싶은 애들 심정이죠. 근데 소나기는 피해도 곧 장마가 오잖아요. 못 피해요. 아니 피한다는 게 아니라 심정이 애들 심정이 그러잖아요. 매를 맞으면 되는데 일찍 예. 이거 주사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거지. 근데 서 소장님은 순진해진 것 같아요. 여당 되더니. 여당 네, 이 말을 믿어요? 저 원래 순진해요. 이 말을 믿어요? 특검을 반겼다. 잘 됐다. 네. 이 서정욱 변호사의 전언을 믿냐고. 아니 그걸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양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라라고 생각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특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조사받아야 될 텐데 예. 특검을 반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좀 피하자 그런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보도 경쟁이 붙었고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알려진 거 김건희 특검의 16가지 혐의지만 한 50가지 될 수 있다.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밝혀지지 않은 소문만 많죠. 검찰이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기소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검찰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부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이에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원래 검찰이 수사를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할 때가 특검이 대기하고 있을 때예요. 정말입니다. 그건 예전에 박근혜 특검 때도.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 때문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서울고검에서는 이번에 압수수색 한 거 보세요. 거의 샅샅이 훑듯이 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다 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검찰이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저 단독 기사라는 게. 예. 근데 이제 그걸 피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 만약 검찰 소환에 응했다가는 그냥 기소가 아니고 구속될 수도 있다. 시간을 좀 벌고 예. 어쨌든 특검이 또 검찰보다는 수사력이 떨어지지 않겠어? 뭐 이런 류의 기대. 그거 뭐 윤석열 예. 저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잘 알 테니까 지금 이 검찰 기세라면은 출석하면 구속된다. 이 두려움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 검찰 수사라는 거는 특검의 여러 가지 수사 대상 중에 도이치모터스 얘기예요. 네, 도이치모터스 얘기입니다. 예. 때문에 그걸 좀 피하려고 하는 거고 명태균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중앙지검이 명태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까딱하다가는 거기 응했다가는 자칫하면 이게 이제 신병이 확보될 수 있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입원도 하고 그 오전에 예. 출석 요구서 받고 오후에 입원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병이 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심리인 것 같고요. 아니 특검을 반길 거면 거부권을 왜 몇 번이나 행사했습니까? 김건희 특검 4번째 만에 통과된 거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서울고검 압수수색 이 결과를 보니까 중앙지검이 수사할 때 미래에셋 같은데 압수수색하면 저런 거 나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과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의도된 부실이고 예. 고의적인 무능이죠. 어허. 그래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이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실을 수사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 이 검찰의 고의적인 무능과 의도된 부실, 예. 저는 이거 수사 대상 된다고 봐요. 아니 그게 윤타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뭐 추측의 영역일 건데 지금 뭐 해명들 나오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아시는 분은 해보신 적 아시겠지만 전화로 PB랑 주문하고 그러면 다 녹음되거든요. 요새 다. 왜냐면 주문 실수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관한단 말이죠. 장기간. 그래 다른 계좌는 전화 주문을 넣었으니까 녹음 파일을 다 가져왔는데 미래에셋 증권 계좌는 그 당시에 HTS로 주문했기 때문에 전화 녹음 파일은 없겠지라고 하면서 미래에셋 서버를 압수수색했는데 녹음 파일을 안 가져왔었다 예전에 중앙지검이. 그런데 이번에는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렇죠? 뭐라고요? HTS로만 거래했으니까 미래에셋하고는 전화를 안 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게 수사하는 분들의 생각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뒤로는 역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전화로. 수 있죠. 예. 그럼 당연히 다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검찰이 원래 그냥 다 털어가거든요. 그렇죠. 싹 가져가서 안 쓴 거 안 쓰고 쓰면 쓰고 이러는데 거기서 서버에서 파일은 빼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일부 흘리고 온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흘렸다?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아니 이게 윤타짜리 그렇게 의심합니까? 아니, 저도 서울 고검이 찾을 걸 중앙지검이 모르겠어요? 예. 같은 검찰인데 물론 서울 고검 검사들이 직급은 높긴 하지. 아니, 직급이 높다는 거지 수사력에 있어서는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저건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윤타짜 보기에 이 녹음 파일 공개된 거 있잖아요. 수익의 40% 정도는 40%는 수익을 줄 거야.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20억을 한 2달 동안 맡길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액수가 나왔죠. 예. 예, 액수가 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 에그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건데 인터넷 공유기 에그 얘기도 나오고. 동글 에그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나왔다는 것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적어도 몰랐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나는 돈만 맡겼는데 걔네들이 알아서 내 돈 가지고 장난치셨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맡기기만 했고 몰라요라고 말할 만한 증거는 적어도 아니니까 예. 역으로 조금만 나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허. 알았을 거다라는 방증이 되잖아요. 예. 간접적 증거처럼 보이니까 어허. 이거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김건희 여사에게.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그 장타짜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네. 특검이든 뭐든 지금 도이치모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유, 그럼요. 이래서 사법 처리가 되면 뭐 신병 확보든 뭐든 이거는 구 여권 국민의힘에게는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요? 김건희 여사를 더 이상 예.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는 좋은 건데 예, 털어냈다 악재를. 예. 근데 거기 연루돼가지고 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어허. 몇 분들이 또 소환 조사받고 처벌되고 기소되고 그러면은 예. 그럼 계속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 명태균 관련 씨 때문에 그렇구나. 뭐 도이치모터스야 상관없겠지. 샤넬백 이런 거야. 그 답 16가지 혐의 중에서 예. 연루된 것이 나오지 않을까. 또 뭐 누구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이것 좀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예.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본인 음성부터 시작해서 문자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허.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꼭 좋은 것만으로 볼 수는 없겠죠. 후폭풍이 아주 셀 것 예.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요. 네. 3대 특검 중에 가장 볼거리도 많고 후폭풍이 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많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도 있지만 알면서도 묻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커요. 예. 내란 특검 자체는 일단은 우두머리부터 중요 종사자는 재판에 있고 예. 관련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12월 3일 날 예. 여기에 대한 배경입니다. 동기. 예.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왜 12월 3일 날 했는지가 밝혀지면 예. 이 또한 김건희 씨와 관련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지금 추측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번 3대 특검은 다 김건희예요. 그리고 김건희 씨를 보면 저는 그 주가 조작 건은 최근에 이제 그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들은 예. 40%의 수익을 돌려준다. 20억 2번 할게. 예. 에그도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그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지? 그 대부분 그 당시에는 에그를 쓰는 사람들은 주가 조작범들이 대부분 썼다고 알려져 있고. 검은 진주로부터 그렇죠. 들었을까요? 그러면 블랙펄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티칭을 받고 예. 이렇게 그 증권사 직원들과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수사했던 이창수지검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거는 사실상 그냥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구속감입니다. 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 통화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녹취도 많이 있고 결국 그 좋아하는 전화가 발목을 잡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증권회사 거래해 본 사람은 다 녹음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HTS를 만약에 주문을 넣었다고 하면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PB한테. 근데 전화해서 핸드폰도 아니고 회사 전화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비아폰이 없었지. 야, 그 무슨 그때는 자신감으로. 아니 그때는 영부인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남편이 검사니까 예. 이 정도는 문제가 안 결혼 되겠죠. 아, 그때 결혼 전이에요. 아, 결혼 전이요? 결혼 결혼 때 또. 전이에요. 그때는 검사하고 결혼하려고 생각 못했겠죠 심지어. 그런 거를 막 주식 약간 주가 조작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정황을 PB한테 뭐 막 다 얘기한다는 저는 그 마인드 자체가 야 이거 뭐 도이치와 관련된 수사는 쉬울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도이치는 저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 이번에 바로 특검 가기 전에 이 고검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기소한다. 기소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어. 특검에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보는 포인트는 블랙펄 관계자들 있잖아요.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 거기서 입도 열고 통화한 것도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빼박 증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아니 않을까. 당시에 이제 주가 조작 주포였던 사람이 예. 지난 서울중앙지검 수사 때도 예. 충분히 주가 조작으로 가담으로 볼 수 있는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입을 다물게 한 거죠 검찰이. 더 얘기하지 마. 그 자리에 김건희 씨 없었잖아. 예. 너희들끼리 한 얘기잖아. 이러고 끝낸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블랙펄 관계자들이며 예.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뭐 얘기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의 특검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사건을 덮은 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지 사건으로 그것도 수사 확대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시고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좀 본방에서 좀 하고 모자르면 불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왠지 박타짜에 네. 대해 좀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김민석 인사청문회, 김민석 후보자.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흠없는 사람 어디 있다고 총리해도 되지 이겁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까? 저는 본인 태도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예. 박수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인 사람이 어딨냐. 낮은 자세로 어쨌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낮지가 않아요 자세가.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인데 야당이 쓸데없는 트집을 잡고 있고 주진우 너는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이렇게 지금 오히려 역공을 취하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문제를 좀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지금 해명 안 되는 거 많아요. 특히 이제 수입 지출 이거는 해명이 안 돼요. 그거 다 간단한 산수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이 산수가 왜 안 맞는지. 지출만큼 그러면은 그 지금 보이지 않는 수입은 어디서 왔다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면 되는데 설명 안 하면서 예. 오히려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런 태도가 뭐야 이거 김민석은 무슨 선민이야? 이제 이런 식의 이 비판을 낳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태도. 어쨌든 낮고 겸허하게. 예. 그리고 어쨌든 아들 관련된 논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직접 입시에 그 아들이 만들었던 법안이 안 쓰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아빠로 둔 아들이 아니고서 그런 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의식하면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근데 지금 자세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태도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예. 해명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못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구하는 거죠. 어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있었던 아니죠 2004년도인가요? 예, 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SK의 그 정치자금 이것도 정치 검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런데다가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당의 계좌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이.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당이 발급해줘야 될 영수증을 발급 안 해주고 나한테 떠밀어서 내가 뒤집어 썼다는데 대법원 판결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예.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청문회에 예. 임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당과 함께 좀 점검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뭐 거의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정치 검찰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정치 검찰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한국 검찰이라는 말을 해요. 한국 검찰이 나를 표적 수사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예. 한국 검찰도 있고 일본 검찰도 있고 미국 검찰도 있는데 한국 검찰 따위가 나를 이랬어. 이런 느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태도가 고압적이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 무결하고 예.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는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악마화돼 있는 상태에서 예. 나는 그만큼 악마화된 검찰이 표적으로 볼 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선민 의식을 엄청나게 드러내고 있다. 예. 근데 뭐 다 좋습니다. 선민이고 뭐 다 좋은데 선민도 돈 들어오고 나간 거는 수차로 밝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10억 이상 빈 거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뭐 길 가다가 현금 10억 주웠어. 이 얘기밖에는 지금 해명이 안 돼요. 이거는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숫자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아니 물론 임명 가능하고 예. 뭐 인준돼서 뭐 취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예.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청문회장에서 아. 자 10억 빕니다. 그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김민석 후보자? 뭐 납득할 수 있게 뭐 예. 무한하게끔 내가 해명을 해야겠다는데 예. 지금 그냥 숫자 몇 개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론? 그러니까 청문회 끝나고 나면 분명히 여론조사가 될 거예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임명이. 거기 이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 점점 뭐 낮게 나온다 하락했다 그런 수치가 나오면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뺄 수도 있다? 아니 김민석이 뭔데? 김민석 때문에 내 지지율이 떨어져. 지금 처음 국정 운영이 차질이 생기게 생겼어.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네. G7도 잘 갔다 왔고. 아니 그러니까 한 2, 3% 떨어진다고 해서는 안 그러겠지만 네. 정말 유의미할 정도로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앞자리가 바뀐다든지. 네,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은 이제 거기 도에 도리도리 하세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왜 도리도리해요? 그 두 분은 정치자금 관련 얘기했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청와대 석사학이에요. 맞아요. 본인 해명은 뭐라고 했냐면 월수금 아침 7시에 회의를 하고 8시 9시에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두 번 정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소 25학점의 과정에 10개의 과정을 인수하는 청와대 석사학위를 땄다 이거잖아요. 그럼 5학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동안 갔다 왔다 쓴 비행기 값 차비 그리고 정말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 예. 다 해명해야 되는데 이건 초능력자 슈퍼맨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리고 대략 교통비 따져보면 이거 한 1억 정도 돼요. 교통비만? 비행기 값하고 예.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그럼 이 자금도 어떻게 났냐. 이것도 해명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나는 했다니까 믿어달라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사실 뭐 청와대 그 김민석 후보자가 방송 나와서 유튜브 방송 나와서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되게 간단한 게 그냥 출입국 법무부 기록. 출입국 기록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뭐 바로 나오죠. 뭐.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고 부산시장 뭐 서울시장 예. 출마 뭐 이런 것까지 부산시장 출마인가 하여튼 예. 하면서 그러면서까지 석사학위를 땄다. 자, 세타자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 서타자의 방어를 들어보죠. 뭐 일단 24, 25일 날 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놀랄만한 그런 그 전공법을 보여주겠다. 예. 대차 대조 아니도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요. 예. 일단 말씀한 대로 이렇게 뭐 칭화대를 왔다 갔다 하고 출입국에 대해서 이러게 되고 그러면 일단 이제 돈 문제는 우리가 보통 한 몇 년 전에 예. 버스비도 쓰고 뭐 밥도 먹고 술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증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려요.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 현금으로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 그걸 다 합산해서 예. 전체적으로 내가 어디서 이 돈을 나서 어디에 썼지라는 걸 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만은 좀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뻔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짓말 작은 거라도 예. 뭐 예를 들면은 칭화대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2번 3번을 갔는데 예.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이 맞지 않으면 예.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저는 예.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이게 정치자금법 예,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김민숙 총리 후보자가 예. 잘 뭐 준비해서 24, 25일 날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정도의 답변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열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네 타짜와는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불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도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